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저녁이었습니다. 강한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강민주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한 여성의 모습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손에서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레드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셨죠. 거래처 임원들이 모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에는 떡볶이 노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낡은 패딩을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5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대체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재벌 3세는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살 정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의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그녀의 움직임은 피곤함으로 무거웠어요. 싱크대 한쪽에는 명문대 졸업장이 액자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었습니다. 졸업장이 밥 먹여주나?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낡은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해져 있었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가방에 떡볶이 재료를 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번화가 골목에 도착한 서연은 떡볶이 노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트에 가스통을 연결하고 냄비를 올리고 재료를 정리했어요.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나왔네, 대학생. 옆 노점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이걸 한다고? 공부는 왜 한 거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요. 치료비가 많이 필요해서.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힘들겠네. 아주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요즘은 암도 치료 잘 된대. 잘 될 거야.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돕겠지. 서연은 그들의 위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3달 전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 거기에 학자금 대출까지 밀려 있었죠. 취업 준비를 하던 서연은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떡볶이 노점이었어요. 떡볶이 드세요. 따끈한 떡볶이 있어요. 서연은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 나왔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연은 재빠르게 떡볶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떠나고 잠시 숨을 돌릴 때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비 납부 기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절반도 모으지 못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서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서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발은 시려서 감각이 없었고 손은 너무 추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떡볶이요. 따뜻한 떡볶이 있어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쳐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고급 외제차가 서연의 노점 근처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비싼 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서연의 노점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손님, 떡볶이 드실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죠. 그리고 그는 천천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창밖의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남자는 서연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강한그룹의 재벌 3세. 그는 5해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떡볶이 노점 앞에서 다시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강민준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미래, 민준의 어머니였어요. 민준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오늘 본 떡볶이 노점의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아. 정말 똑같아.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 생김새, 미소 짓는 모습,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5해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준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했지만 이미 늦었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후였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민준의 아버지 강재혁은 정략 결혼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어머니는 혼자 민준을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때 민준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바쁜 분이야. 우리 민준이만 있으면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민준이 10살이 되던 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었고 자신은 숨겨진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민준은 그날부터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남자,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 어머니는 민준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일까지.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면서도 민준만큼은 좋은 학교에 보내려 애쓰셨죠. 민준아, 너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아버지 강재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있으니 회사 일을 배워라. 강재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말렸어요. 가거라.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엄마도 편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강한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략기획실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사이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어요. 민주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세요. 민주는 울며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받아봤자 너무 늦었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나아. 어머니는 마지막 며칠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주는 간호사를 고용해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아빠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너무 차갑게 살지는 마. 알았지? 엄마, 사람을 미워하지 마. 내 아버지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민주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더욱 차갑고 더욱 냉정해졌죠. 회사에서는 냉혈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강재혁 회장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늘 침묵만 흘렀어요. 민준은 서재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떡볶이 노점의 여성을 다시 떠올렸어요. 대체 누구지? 왜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야?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느꼈어요. 마치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 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예요. 네, 이사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제가 저녁 먹은 레스토랑 근처에 떡볶이 노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 신상 정보 전부 알아봐 주세요. 떡볶이 노점이요? 비서가 의아해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20대 중반 여성, 긴 머리. 내일 아침까지 보고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성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민주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던 기억.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웃던 모습. 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아이를 찾아가 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민주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빠른 출근이었죠. 그는 사무실에 앉아 비서의 보고를 기다렸어요. 아침 8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요. 이름은 정서연, 25세. 명문대 경영학과를 올해 초에 졸업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네. 그런데 현재는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폐암 투병 중이라 병원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역시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예요? 민준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친모는 출산 직후 사망. 양부 정민수 씨가 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모의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친모가 누군지 모른다니. 더 자세히 조사해요. 친모가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민주는 혼자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넌 누구야?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호기심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 여성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친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만나봐야겠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서연의 노점으로 향했어요. 겨울 저녁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민주는 고급 코트깃을 세우며 노점 앞에 섰어요.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보는 순간 살짝 놀랐어요. 며칠 전 이상하게 자신을 쳐다보던 그 남자였거든요. 떡볶이 드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손님?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래라는 분 아세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거예요. 윤미래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정말 모르세요?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무슨 관계예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니요, 정말 모르는 이름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를 왜 이렇게... 민주는 서연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손님, 떡볶이 안 드시면 좀... 죄송합니다.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돈을 꺼내 떡볶이 값을 지불하고는 급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지? 왜 윤미래를 모른다는 거야?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서연은 노점으로 돌아와 떡볶이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미래? 누구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정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뭐야, 갑자기. 미친 재벌인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손님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내일까지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정서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세요. 이사님, 이미 조사했는데요. 아니, 더요.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친모의 흔적, 모든 걸 다시 뒤져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특히 25년 전 기록.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 중에 친모 정보가 없는 경우를 전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엄마, 저 여자가 누구예요? 왜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민주는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죠. 민주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윤미래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가족이라곤 민준뿐이었죠. 친구도 많지 않았고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의 비서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정서연 씨의 친모에 대한 단서입니다. 25년 전 한 여성이 출산 직후 사망했는데요. 그 여성의 친구가 아이를 정민수 씨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뭐예요? 기록이 정확하지 않지만 한지우로 추정됩니다. 한지우. 민주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지우, 서연의 친모, 그리고 어머니와 닮은 얼굴. 이게 무슨 관계일까?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에게는 그가 모르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사흘 후 민준의 비서는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이사님 확인했습니다. 정서연 씨의 친모는 한지우라는 여성이 맞습니다. 민준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25년 전 한지우는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어요. 민주는 한지우의 희미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서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한지우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기록에 없어요. 하지만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당시 한지우가 다니던 병원 기록을 보면 누군가 거액의 치료비를 익명으로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민주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잠깐 여기 보세요. 한지우가 출산한 병원이 네, 강남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비싼 병원이었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난한 젊은 여성이 그런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도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서연을 키운 정민수 씨에 대해서는요? 정민수 씨는 한지우의 지인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사망하자 아이를 맡아 키웠다고 하네요.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지우, 익명의 후원자, 그리고 서연. 한지우에 대해 더 조사해 주세요. 그녀의 가족, 친구, 직장,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날 저녁 민주는 또다시 서연의 노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를 알아봤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시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안이요? 민주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한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강민준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한그룹이라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경영관리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갑자기 왜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인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학점도 우수하고 경영학을 전공하셨더군요.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력서를 어떻게 보셨어요?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명문대 출신이 노점을 한다고. 저희 인사팀에서 관심을 가졌죠.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깃했어요. 강한그룹이라니. 취업 준비생들의 꿈의 직장이었으니까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인턴 기본급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0만 원이면 아버지 병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능력만 보여주신다면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세요. 주소는 명함에 있습니다. 민준은 떡볶이 값을 내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강민준, 전략기획실 이사. 뭔가 이상했지만 서연은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몇 달 만에 입는 정장이었으니까요. 강한그룹 본사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로비에 들어서며 긴장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정서연 씨 맞으시죠? 인사팀 직원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넓은 사무실, 멋진 전망.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는 되어 있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보고 순간 움찔했어요. 며칠 전까지의 온화한 손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머니를 닮은 얼굴, 그리고 알 수 없는 출생의 비밀.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민주는 서류 뭉치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게 문제인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투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민주는 서연이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는 서연을 회사로 데려온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어머니를 닮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강한그룹 본사에서 멀지 않은 곳 브라이트컴 사무실에서 박도연 상무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강한그룹이 누굴 스카웃했다고? 정서연이라는 신입입니다. 명문대 출신인데 떡볶이 노점을 하다가 스카웃됐다고 하네요. 부하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 학점, 이 경력, 왜 이런 인재가 노점을 했지? 가족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도연은 서연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한그룹이 데려갔다는 건 강민준이 직접 움직였다는 거군. 도연은 서연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스카웃한 인재라면 분명 뛰어난 능력이 있을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한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재미있어지는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정서연입니다. 서연이 인사하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신입에 대한 경계심이었죠. 정 대리는 여기 앉으세요. 팀장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짐을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다들 모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오늘부터 정서연 대리가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준은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노점 앞에서의 온화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건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어려웠어요. 실무 경험이 없는 그녀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으니까요. 정 대리, 이해했습니까? 민준이 갑자기 서연을 지목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이요? 모두가 아니라 민준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용어는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첫날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군요. 민준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이사님은 원래 저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배려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그녀에게 까다롭게 굴었어요. 정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하세요. 네. 뭐가 잘못됐나요? 전부 다요. 분석이 추상적이에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민주는 서류를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유독 서연에게만 심하게 대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한편 브라이트컴의 박도연은 서연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정서연 씨가 강한그룹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준 이사가
유독 그녀에게만 까다롭게 대한다더군요. 도연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준이 왜 그럴까?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트집을 잡는다고 하네요. 도연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계속 지켜봐. 다시 강한그룹으로 돌아갑니다. 2주가 지나고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어요. 집에 가면 씻을 힘도 없이 쓰러져 잤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서연아, 왔구나. 힘들지?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 일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빠가 정말 기쁘구나. 네, 열심히 할게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병원을 나온 서연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처리할 업무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서연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그녀에게 가혹하게 구는 걸까? 자신도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그녀가 미워서? 아니면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이 싫어서?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점점 회사 일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민준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까다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서연도 자료 준비를 맡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은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자료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상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장 분석 데이터 출처가 확실한가요? 민준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담당한 부분이었어요. 정대리 설명해 보세요. 서연은 일어나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세 곳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집했으며 교차 검증을 마쳤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상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준비했군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정대리, 제 사무실로 오세요. 서연은 긴장하며 민준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 겨우 그 정도였어요? 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했어요. 표면적인 데이터만 나열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상무님께서 괜찮다고. 상무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까?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사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대하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가 노점에서 일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에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만 심하게 대하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유독 저한테만 이러세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획안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좀 더 혹독하게 변해야 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뭡니까? 민준이 끊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차가운 말을 내뱉었어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왜 일은 그렇게 못할까? 못 배운 부모 밑이라서 머리까지 나빠서 그런가?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똑똑히 들었을 텐데요.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당당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모독당하면서까지 일할 순 없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사표를 민준의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정대리, 민준이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내 어머니를 닮아서 당신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일도 어렵고 민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서연 씨죠? 저는 브라이트컴 전략기획본부 박도연 상무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서연 씨의 이력을 봤는데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박도연과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연은 정장 차림으로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놀랐어요. 민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시죠? 감사합니다.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이력서를 펼쳤어요. 강한그룹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도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업계는 좁습니다. 강민준 이사가 유독 당신에게만 까다롭게 대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죠. 당신만큼 우수한 인재를 그렇게 대하다니. 도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대리님, 저희 브라이트컴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연은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50% 높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해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아직 신입인데요. 당신의 학점과 분석 능력을 봤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도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표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왜 저런 말을? 그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회사를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상무님? 정 대리님, 무슨 일이세요? 제안하신 그 자리,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브라이트컴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 대리님. 감사합니다, 상무님. 여긴 아주 다를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니까요. 도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팀에 소개했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강한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서연의 능력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브라이트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녀의 기획안은 임원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대리, 정말 잘했어요. 도연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이에요. 도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서연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열정, 성실함, 그리고 강인함에. 한편 강한그룹에서는 민준이 서연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사님, 정서연 대리가 했던 업무를 누가 맡을까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으세요.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 못 배운 부모 밑이라서. 민주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일 수도 있는데 아직 DNA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연과 자신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 늦었나? 민주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브라이트컴으로 옮긴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거뒀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한그룹에서는 민준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무엇보다 민준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의 아버지 강재혁 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들어오너라. 민준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재혁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앉아라. 민준이 자리에 앉자 강재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내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25년 전 일이야. 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나에게 첫사랑이 있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였어. 한지우. 민주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나는 당시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너의 할아버지 선대 회장께서 정해주신 결혼이었지. 강재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우를 사랑했어.
그녀도 나를 사랑했고 민주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도망쳤다. 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녀를 버렸어. 아버지, 지우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지.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 정민수라는 사람이 키웠다고 하더구나. 강재혁은 서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정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내 딸이다. 강재혁의 고백에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확실해. 정서연은 나의 친딸이야.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이라니. 그럼 서연이가 우리 엄마랑 닮은 건 그것도 내가 조사했다. 강재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의 어머니 윤미래와 한지우는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어. 민주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 명은 어머니 윤미래,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어. 옷도 비슷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게 했지. 그래서 서연이가 내 어머니를 닮은 거야.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나는 지우에게 너무 미안해.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강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너의 어머니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후회,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서연이는 알고 있나요? 아니, 아직 모른다. 강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부탁이다. 서연이를 찾아가서 사과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연에게 한 말들을 떠올렸어요. 못 배운 부모 밑이라서. 그 말을 서연의 친부인 아버지 앞에서 했던 겁니다.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도 함께 가세요.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브라이트컴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브라이트컴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서연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도현과 함께였어요.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강재혁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강재혁과 민준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강 이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도연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보호하듯이요. 서연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강재혁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강한그룹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서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기다려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의 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출생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재혁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강재혁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나는
당신의 친부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어머니 한지우는 나의 첫사랑이었어요. 강재혁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의 일, 한지우와의 사랑, 그리고 책임지지 못했던 과거.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확실해요. 강재혁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럼 저는 재벌가의 내 딸이에요. 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어머니에게도 당신에게도 나는 최악의 아버지였어요. 민주는 옆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서연 씨,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가 한 말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해.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제 여동생인 줄 알았다면. 여동생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 윤미래와 당신 어머니 한지우는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겁니다. 민주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엄마. 서연은 평생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에서 어머니를 처음으로 봤어요. 엄마. 제 엄마. 서연은 사진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박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강재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연 씨,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강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박도연이 서연을 부축하며 함께 나갔습니다. 강재혁과 민주는 자리에 남았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늦게 찾은 걸까? 강재혁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며칠 후 민주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주는 서연이 일하는 브라이트컴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이 나왔습니다. 박도현과 함께였어요. 서연 씨,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회사로 돌아와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돌아와요. 2배로 줄게요. 아니, 3배라도 드릴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요? 조건을 더 올려드릴 수 있어요. 민주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상도 잘해주겠다는데. 민주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비즈니스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인생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은 박도현과 함께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브라이트컴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기획안들은 연달아 성공을 거뒀어요. 회사 내에서 떠오르는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강한그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실패했고 업계 순위도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주는 업계 보고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봐. 브라이트컴의 정서연 대리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질투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이 만든 기획안이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브라이트컴은 강한그룹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강한그룹은 계속 추락했습니다. 이미지도 나빠졌고 투자자들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사람을 고용했어요. 서연을 위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퇴근하는 길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이 다가와서 납치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핸드폰을 꺼냈어요. 당장 비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순간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짓이야? 도연은 서연을 보호하며 남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준이 사람을 고용해 서연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도연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통화 기록, 동거래 내역, 증인 진술까지. 서연 씨, 이걸 경찰에 제출합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오빠인데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오빠라고 해서 범죄를 용서할 순 없어요. 당신을 위협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은 민준을 체포했습니다. 강재혁 회장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연도 증인석에 섰어요. 민주는 피고석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동생을 못 배운 부모라고. 민주는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주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서연을 한 번 더 쳐다봤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출소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출소 후 민주는 작은 회사의 평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강한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벌을 받기로 한 겁니다. 어느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이제 브라이트컴의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서연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내 동생인 줄도 모르고,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서연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민주는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진짜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 후 서연과 박도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재혁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늦게나마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서연아, 행복해라. 네, 아버지. 서연은 이제 강재혁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 있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오빠, 언젠가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편 강재혁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속지 않은 삶을 살기로 한 겁니다. 민준도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민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시간 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용서할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오빠도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했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오빠로 지내요.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두 사람은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뼈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강재혁도 서연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함께 식사를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서연은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도연, 아버지 강재혁, 그리고 오빠 민준. 비록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떡볶이 노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